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지식을 책으로 배우는 남자 박 작가입니다. 오늘은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고급지게 생겼죠? 네. 보통 저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다가 먼저 읽어요. 읽고 나서 이 책이 정말 마음에 들고 소장하고 싶으면 책을 주문하는 스타일인데요. 주문해 놓은 책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책은 도서관에서 저번 주에 빌려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선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기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은 40, 50대, 훌륭한 사내 문화를 조직하고 싶은 대기업 인사 담당자, 투자 관련 직장 종사자,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우선 레이 달리오가 누군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미국 펀드 회사 브리치워터의 창립주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2,350억 달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퉁쳐서 계산을 해봐도 235조라는 금액이 나오네요. 와, 한국에도 이분의 팬이 굉장히 많죠. 투자 업계에선 당연 전설로 불리고요. 레이 달리오가 워렌 버핏과 다른 점이 있다면 워렌 버핏은 거시경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거시경제에 별 관심이 없을 뿐더러 거시경제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다. 나는 단지 저렴한 회사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항상 워렌 버핏은 이런 입장을 표명해 오셨습니다. 반면에 레이 달리오는 거시경제를 예측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워렌 버핏은 사무실에 책상 하나 놓고 혼자서 일하는 반면에 레이 달리오는 팀을 이끌고 동료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기로 유명합니다. 언뜻 봐도 워렌 버핏과 레이 달리오는 정반대죠. 제가 방금 드린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하셨다면 이 책의 제목이 왜 원칙인지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세계 최대 펀드 회사가 되기까지 레이 달리오가 동료들과 어떻게 협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에 관한 원칙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투자 광풍 시대인 요즘 정말 좋은 책이죠. 투자는 심리전이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건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공감하실 텐데 우린 100만 원만 잃어도 그날 이성을 잃잖아요. 근데 하물며 레이 달리오는 235조나 그것도 남의 돈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과연 간이 큰 걸까요? 제가 이 책을 읽고 그 결론을 내렸어요. 레이 달리오는 철저히 원칙주의자예요. 자신이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누구보다 잘 지켰기 때문에 235조를 운용하면서도 전혀 쉽게 말해서 쫄리지 않는 거죠. 이 책에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책은 크게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 주제는 나의 인생 여정이에요. 여기는 레이 달리오가 살아온 인생 스토리를 담은 챕터인데요. 저는 투자 관련 종사자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부 주제는 인생의 원칙이에요. 여기는 자기계발서를 읽는 느낌으로 모든 분들이 읽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70세 넘은 성공한 원칙주의자가 자신이 어떤 원칙을 지켜가면서 성공을 했는지에 관해 서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있죠. 안에 세부 목차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현실을 수용하고 대응하라.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5단계를 활용하라. 극단적으로 개방적인 생각을 가져라. 이 책이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레이 달리오가 정말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뇌는 서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라.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방법을 배워라. 3부 주제는 일의 원칙이에요. 이 부분은 사내문화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또한 사내에 인사팀이 없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올바른 문화를 조직하는 방법, 올바른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2가지 부분에 강조를 해서 3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모든 분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책을 보시면 700페이지 가까운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모서리를 싹 다 접고 그 부분들만 뽑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나의 여정 챕터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위대한 것이 형편없는 것보다 좋았고 형편없는 것이 평범한 것보다 더 좋았다. 그렇기에 실패보다 지루함이나 평범함을 더 두려워했다. 성공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 호주 사람들은 이것을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이라고 부른다. 이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이 뭐냐면 재능이나 성과가 뛰어난 사람을 억지로 깎아내리려는 사회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브리치워터의 문화를 마치 종교처럼 잘못 설명하는 것이 싫었다.
이런 기사들이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동시에 언론에서는 브리지워터 내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는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적인 기사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래서 2010년 연말쯤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왜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나의 원칙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이 책을 쓰게 된 본격적인 계기를 여기서 밝힙니다. 중국의 이인자 왕치상과 나눈 대화를 발췌한 부분입니다. 영웅들에게는 이룰 수 없는 목표들이 매력적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높은 곳에 앉아 미래를 걱정한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갈등이 정점에 이르기 전에 해결된다면 영웅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왕치상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나는 우주의 법칙을 푸는 통일된 암호를 해독하는데 더 가까워진다는 느낌을 받았다. 레이 달리오가 인생의 모험 과정을 모형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우선 모험에 대한 부름을 받고요. 한계를 넘어서야 되고요. 실현의 길로 곧장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 대변화가 일어나고요. 위대한 선물, 즉 보상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위대한 선물에 대한 보답을 받음으로써 인생에서 만족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모험에 대한 부름을 받고 한계를 넘어서고 실현의 길로 가고 나락으로 가고 대변화를 겪고 위대한 선물을 갖고 위대한 선물에 대한 보답을 받고 이런 과정을 순환하는 것이 인생의 모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긴 좀 중요해요.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5단계 과정. 첫 번째,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두 번째, 목표를 설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문제를 찾아내고 용인하지 마라. 세 번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라.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세워라. 다섯 번째, 계획을 완수하고 성과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실천하라. 어떻게 보면요, 이런 부분들은 자기계발서에서 정말 많은 뻔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이걸 읽을 때마다 이건 너무 뻔한데 싶지만 생각해보면 이 5단계 중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읽는다는 거는 이런 부분들을 읽고 다시 한번 내가 잊었던 부분들을 상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를 정하라. 당신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을 개인의 치명적 결점에서 발생하는 끔찍한 결과라고 말했다. 왜 천재들이 거의 정신병 직전 단계에 있는지를 알게 됐다.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울증으로 고통받았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빈센트 반 고흐, 잭스 폴락, 버지니아 울프, 윈스턴 처칠 등 실수하는 것이 용납되고 실수에서 배울 수 있는 문화를 창조한다면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실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는 창의성과 독립적인 사고가 중요한 조직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하나의 과정으로 수용하는 것이 좋다. 토머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단지 성공하지 못한 1000개의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다. 실수는 용인되지만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문화를 만들어라. 현명하게 실패하고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라. 3부 미래 원칙에 관한 챕터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 담당자 분들, 내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싶은 40, 50대 CEO 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챕터라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업무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데는 18개월 이상 걸리지 않는다. 입사 지원자를 평가할 때와 동일한 엄격한 기준으로 직원들을 평가하라. 면접관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입사 지원자들을 자유롭고 자신있게 비판한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비슷한 약점을 가진 직원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그들이 비판을 해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외부 사람들보다 동료들을 더 보호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사물처럼 수집하지 마라.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라. 좋아하는 사람을 해고하는 것은 매우 괴롭다. 엄격한 사랑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형태의 사랑이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3부 일의 원칙을 총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의 원칙에서 레이 달리오는 반복해서 아이디어 성과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는 사람한테 훨씬 큰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 성과주의를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스텝을 따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솔직한 생각을 말한다. 두 번째, 수준 높은 토론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려 깊은 반대가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의 집단적 해법을 얻기 위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다. 세 번째, 해결되지 않은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디어 성과주의적인 방법, 예를 들면 신뢰도에 가중치를 둔 의사결정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 가중치를 둔 의사결정 방법이 뭐냐 하면 아이디어가 엇갈릴 때 아무리 노력을 하고 토론을 해도 한 접점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평소에 아이디어 성과주의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성과를 많이 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신뢰도라는 말이고 신뢰도에 가중치를 둔 의사결정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단계를 명확하게 기억한다면 책에서 설명한 모든 원칙을 전부 기억할 필요는 없다. 일단 아이디어 성과주의를 추구하고 문제에 부딪히면 이를 해결하는 원칙을 만드는 방식으로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책 속에서 찾으면 된다. 책을 이렇게 이용하라는 거죠. 3부 내용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어떤 원칙과 법칙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한 20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으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을 펴서 그 문제 해결법을 찾아보면 이 책을 100%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진실하고 극단적으로 투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위치에 있든 당신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법과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 당신과 다른 사람의 신뢰도에 대해 생각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은 독자들에게 레이 달리오가 바라는 부분을 스스로 써놨어요. 첫 번째, 당신은 당신의 일과 열정을 동일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보상을 만들어내는 공동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전력을 다해 노력할 수 있다. 세 번째, 당신은 힘든 노력과 그에 따른 보상을 모두 즐길 수 있다. 네 번째, 당신은 빠르게 발전하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발전을 공헌할 수 있다. 인생에서 무엇을 얻고 싶고 무엇을 주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요, 브리지워터가 실제로 아이디어 회의에서 사용하는 어떤 규칙과 방법의 도구적인 측면들을 직접 뒤에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인사 담당자분들이 읽어보신다면 다음 주 회사에 출근하셔서 바로 적용시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